안녕하십니까, 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번만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175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생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연습 없는 자산 시장 진입은 죽음뿐이고, 매수 매도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쉴 때와 할 때를 구분하고 추세를 믿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공덕을 쌓자. 상승 하락 횡보 추세 기억하시고, 어제 또 증시가 널뛰기 했죠. 그거에 대한 상황들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국채 수익률 하락, 반등. 자, 아마존 구조조정 속도, 제2 본사 공장 잠정 중단, 이런 게 중요한 팩트죠.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요것 때문에 유가 오른 것 같은데, 갈등 고조. 자, 7일 의회 증언이 중요 분기점. 7일날 의회 증언이 있나요? 그죠? 이런 중요한 팩트들 때문에 제가 요거를 소개를 시켜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걸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국채금리 하락, 금리 공포 완화. 글쎄요, 요런 것도, 요런 거는 어그로 같은데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국채금리라고 하는데, 건설 중단, 테슬라 광풍.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 또 다시 지금 널뛰기가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요거 잘 보시죠. 서비스 PMI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이게 뭐죠? 아직도 멀었다. 제가 말씀드린 호프. 그래서 지금, 왜냐면 요게 이제 강화가 되면 고용 쪽에서 이게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부러져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집값, ISM, 그다음에 이제 그 프로피트, EPS, 이런 거, EPS는 아직 고점에 있지만 많이 안 좋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고요. 고용 때문에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아니면 파월 의장이 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죠? 여기 보시면 예상 상회했다. 서비스 PMI. 지표가 좋게 요거 지표 좋게 나왔다는 얘기는, 앞으로 물가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이제 시장과 지표 간에 이제 괴리가 자꾸 생기고 있는데, 제가 썸네일에도 지표와 시장, 그둘 중에 하나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페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를 보시면, 일단은 0.25 베이비 스텝은 이제 기존 확실시 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이지요 4일이 남았고 이게 증가하고 있어요. 빅 스텝이 보시면 27%, 30% 가까이, 30%죠. 자,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요 팩트만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이제 최종 금리 상단이 이제 어느 정도 될까? 지금 5.75까지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자, 가장 이제 핵심이 이거죠. 그러면 왜 자꾸 널뛰기를 할까?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요거는 미국 현재 그 신용카드에 대한 이자율이거든요. 갑자기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작년부터 해서 하다가 갑자기 지금 증가하는 상황인데, 이게 왜 증가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금리가 오르고, 그 다음에 미 가계의 저축이 줄고, 저축이 줄다 보니까 뭐가 되죠? 카드를 많이 쓰죠. 카드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카드의 리볼빙이라고 아시죠? 돌려막기.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건 금리인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저축은 줄고 카드 많이 사용하고 리볼빙 증가하고 하니까 어때요? 가계에 대한 압박이 엄청나게 가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상황,
그죠? 지표들 나타나는 것들 잘 좀 보시고 심각하다. 이게 그러면 얘도 이제 부러지겠죠. 이런 구간들이 있는데 이렇게 부러지는 구간 이때가 이제 닷컴 버블 때죠. 네. 그 다음에 2008년, 2009년 이때도 좀 부러지는 구간이 나오죠. 그러면 아직까지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실물 경기에서 이게 이제 부러지는 이 금리가 내린다는 얘기니까 이자율이 내려온다는 얘기죠. 만약에 금리가 내리면 그러면 자 이런 경제적인 상황, 실물 경제 상황 그러면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시장이 지표를 안 믿고 지금 널뛰고 있는데 그거는 당연하죠. 유동성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있는 대로 뽑아 먹을 때까지 뽑아 먹어야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이제 그 리세션에 대한 그게 줄어드는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거죠. 줄어드는 폭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펀드 매니저들한테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글로벌 CPI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기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연준에서 금리 내릴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지금 배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가가 내려가니까 이제는 뭔가 좀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이게 2월 중순경에 나온 기사입니다. 2월 중순경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자 어떻게 한다?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될 게 이게 직접 그 기업에 대한 투자가 아니고 옵션에 대한 옵션과 이런 걸 가지고 얘네들도 지금 열심히 장난을 치고 있다. 그거에 대한 건 이따가 피어앤 그걸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요. 이런 지표들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되게 쉽습니다. 그냥 요거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저축률, 신용카드 이자율 치시면 구글링 하시면 나온다. 그래서 버핏 지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되는 장기 지표 상당히 과대평가되어 있고요. 네. 자, 시가총액 및 GDP를 보시면 3년치를 보시면요. 재밌죠? 요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지금 요렇게 보이시죠? 요거. 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살짝 내려오고 있는데 자, 위로는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면 고점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여기 GDP인데 안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온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사상 최대의 폭등을 보였죠. 집 안으로 들어올 것이고요. 자, 시가총액 비율도 잘 좀 보시면 얘도 여기에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 하락 박스. 자, 대부분 상승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표에 의거해서 세력, 미국의 소위 말하는 세력들, 펀드 매니저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옵션 쪽만 투자하고 있다. 자, 그래서 고점 대비 반 말씀을 드렸고 여기는 공정한 가치가 124라고 돼 있는데 최대 상단이 요거는 바꿔놨더라고요. 요거를. 왜냐면 그 전체 영상 보시면 최대가 100입니다. 100. 아시겠죠? 그래서 공정한 가치로도 나오고 시장에 대한 기술적 분석으로도 고점 대비 반은 내려온다. 2013년경 주가로 간다. 그러면 3월달 한번 기대해 보는데 140대 이하로 진입을 하는지 이제 워낙에 세력들이 뭘 한다? 장난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해요. 그래서 요거 두려움, 공포, 탐욕 지수. 자, 요거는 단기 지표로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죠. 지금 현재는 중립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타임라인을 보시면 내려오다가 살짝만 반등을 준 거죠. 항상 고점에서 내려올 때 반등 주고 내려오는 자, 고점, 반등, 내려오고 똑같습니다. 고점에서 내려오고 반등 주고 내려오고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되죠? 공포 구간으로 들어간다. 극도의 공포 구간으로 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그 중추가 어디냐? 물론 7가지 지표 중에서 지금 현재 그 주체들이 매매를 하고 있는 게 어디냐면 자, 주가 폭을 보십시오. 그죠? 자, 하락하는 주식수, 상승하는 주식수 어때요? 완전히 폭삭하고 있죠. 이런 것들 지표, 주가 강세, 그죠? 시장, 그 다음에 요겁니다. 풋콜 옵션. 자, 풋콜 옵션이 현재 어디요? 탐욕이지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하락과
하락과 하락. 네, 그래서 자,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자, 여기에 롱, 숏, 롱, 숏. 그죠? 네. 지금은, 이거 올라가는 거, 반대로 얘기했네. 자, 다시 올라가면 숏, 네, 내려오면 롱, 네. 그 다음에 숏, 롱, 숏, 롱. 지금 숏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쪽에, 자, 옵션은 여러분들 증거금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시장을 자꾸 왜곡을 해요. 네, 이따가 거래량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잘 보시고, 그런데 지표가 올라가는데 너는 왜 자꾸 올라가는데 하락만 얘기하냐. 장기적으로 하락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세요, 이거. 장기적으로 보면 하락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네. 자, 어떻죠? 단기적으로 보면 널뛰기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널뛰기. 그죠? 그래서 요거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은 뭘 한다? 지금은 숏 구간입니다. 내려오는 상황이고 살짝 반등이 들어왔다. 물론 그 전에도 여기서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숫자가 아까 얼마였어요? 50, 온가 그렇죠? 아직 멀었습니다. 30 이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체크하시고, 자, 환율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본장에 비해서 6원 정도 하락한 정도고요. 자, 우리나라가 상당히 널뛰기가 심합니다. 조심하시고, 예.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좀 더 들어올 걸로 보이고 있고요. 현재 55지요. 네,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래요. 지금 달러 보면 안정적으로 딱 대기하고 있죠. 보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금리 차가 너무 많이 납니다. 예. 그래서 세력들이 지금 완전히 노예토가 된 것 같은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로도 지금 보면 상당히 널뛰기는 안 하고, 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 그 다음에 유가, 아까 UAE, 그래서 지금 자, $80를 돌파할 예정에 있고, 예, 그러면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가가 또 올라간다. 예, 연준한테는 악몽이죠. 네. 그래서 지금 70과 84 유지. 자, 그 다음에 구리 보시면, 자, 구리는 좀 꺾였어요. 확실하게 꺾였죠. 고점, 저점, 되돌림 61.8%.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자, 만약에 요게 중국의 리오프닝 이슈에 의한 반등이었고, 중국이 리오프닝을 지금, 엄청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실망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폭삭합니다. 닥터 코퍼. 그러면 전 세계 경기는 곤두박질 치겠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안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들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국채금리. 자, 요거를 핑계로 댔는데 국채금리가 내려왔다. 네. 3.956. 네. 제가 말씀을 드린 자, 4%, 4.1, 4.2, 4.3까지 열어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상당폭 2.6% 지금 하락을 했고 증시는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 금리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자, 3개월물이죠. 정책금리 반영. 예. 자, 2년물은 덜 내려오고 있죠. 네, 확실히 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년물 또 어때요? 네, 비슷하게 10년물과 움직이고 30년물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제가 여기 고점, 그래서 저도 이거 연습한다고 그랬죠. 30년물 한 배짜리. 네, 그래서 이건 금리가 내리면 이제 가격은 또 올라가겠네요. 네, 그래서 자, 얘도 많이 내렸죠. 3% 가까이 내렸습니다. 자, 장기물은 뭘 반영하냐면 경기 침체에 대한 반영이죠. 네, 그러면 주식시장은 얘가 내려가니까 우리 올라갈래. 이제 금리 내리는 거 아니야? 이런 허황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를 지금은 따로 놓고 보시라. 그래서 금리 차가 중요한데 보시면 또 폭락했죠. 10년물과 2년물. 자, 그다음에 10년물과 3개월물 많이 안 내려갔죠. 근데 무려 13%입니다. 자, 그다음에 30년물과 5년물 또 폭락. 심각합니다. 왜냐? 지금 장기 쪽, 특히 30년물 이쪽은요. 완전히 지금 침체 모드로 가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네. 먼저 움직이죠. 큰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 금리 차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예, 이게 어마무지한 겁니다. 네, 엄청나죠. 네, 30년과 5년물. 이제 어차피 정상화는 돼요. 내려가더라도 정상화는 되는데 이 정상화 되기까지의 증시의 그 널뛰기, 예, 그거를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죠. 풍덩 빠지고 정상화돼서 완전히 폭삭하는, 이번에 폭삭이 얼마까지 갈지 몰라요. 너무 이게 길어요. 이 풍덩이,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내닫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왜냐면 연준이 이제 개입을 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입을 안 하죠. 예. 못 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금리를 내리고 금리를 동결하고 QT, 자, 그거를 서서히 늦춰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예, 심각한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심각한 상황, 이건 10년하고 2년은 엄청난 겁니다. 이거. 예,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소수 의견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보다는 연준이 강제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상황. 그게 뭐죠? 딱 하나죠. 딱 하나. 뭐죠? 예. 부러지는 어떤 엄청난 이벤트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리먼급의 이벤트, 이 정도? 예. 그러면 얘는 금리를 급하게 내리면서 어떻게 된다? 증시가 폭락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자, 그래서 증시의 이런 살짝살짝의 반등에 반응하지 마시고 우리는 뭐에 반응해야 되냐면 국채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 차에 반응을 해야 된다. 이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제 5개월째 진행인데 최장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풍덩했다가 얘가 올라왔으니까 올 하반기 때 무시무시한 일이, 늦어도 올 하반기 11월 12월 중에 아니면 더 늦게 연장이 되면 네, 뭐죠? 그래서 그런 낌새들은 제가 어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은행들 이상하죠? 네, 세계 최대 산업펀드 블랙스톤 이상하죠? 이상한 애들이 많아요 지금. 그거 말고도 지금 폭탄이 어마무지하게 내재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시장을 나이브하게, 야, 상승으로 가는데 뭔 개소리야, 그런 말 하지 말고 이런 지표를 보라고. 지표와 시장은 지금 따로 놀고 있다. 보세요. 살짝 반동 주는 거. 얘는 지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팩트가 될 것이다. 잘 판단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하이힐드 정크본드, 얘도 자, 덩다리로 막 움직이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가 앞으로 이제 지금 살짝 조정을 준 건데 상승에 대한, 올라가게 되면 심각하다. 이따 오늘은 제가 나스닥 100 라이브가 있는데 저녁 시간 뭐 한 6시나 7시쯤 제가 하겠습니다. 시간 봐서 라이브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네, 잘 보세요. 버블 1929년, 1973년, 2000년 현재 똑같죠? 아주 똑같습니다. 얘는 고점도 똑같아. DJI. 어때요? 하나, 둘 하고 지금 요거 남은 거죠. 네, 저는 이 지표만 믿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뭐죠? IPO. 자, IPO는 소위 말해서 기업 공개. 자, 자금이 들어가느냐, 중소기업의 상태, 러셀, 뭐 2000, 뭐 이런 애들, 네? 그런 애들이 현재 모습이 이거예요. 몇 프로? 70% 까인 상태입니다. 이 현실적인 상황, 이 지표는 안 보고 나스닥 조금 널뛰게 하는 거 가지고 야, 가냐 마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지표를 많이 보시고요. 자, DR 호튼 마찬가지죠. 주택 버블. 그래서 지금은 올 버블이 붕괴되는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런 상황들을 잘 보시고요. 자, 러셀 2000입니다. 어제 나름 거래량 들어왔지만 만족할 만한 이런 큰 상승에 대한 거래량은 아니다. 1.4% 상승을 했죠. 하락에 대한 되돌림인 거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 자, 다시 25 근처로 와 있습니다. 네, 자, 레디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력들은 뭐 하고 있다? 옵션 갖고 장난치고 있다. 자, QQQ, 자, 거래량 나름 세게 들어왔지만, 네, 이쪽보다는 약하다. 그래서 하락에 대한 반등이고, 보니까 61.8%, 303달러 QQQ, 거기까지 열어놓으시고요. 네.
올라왔다. 그러면 자, 지금 실제 나스닥은 자, 이쪽 고점 이제 도전 또 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단기 상승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네. 지금 자, 과연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도전하느냐? 자, 제가 말한 시나리오가 이거죠. 자, 고점 A파, B파, 자, C파인데 하나, 둘 이렇게 내려올 건데 또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부딪히고 내려올 거냐 또 쌍봉 형태로 아니면 더 올라갔다가 자 13,000까지 갔다가 내려오느냐 네. 이런 시나리오를 이제 또 전개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만큼 지금 이쪽에 자 옵션 얘네들도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있기 때문에 옵션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죠. 그때 또 어떤 변동성이 생길까. 그 다음에 7일날 파월 의장의 국회의 증언. 아마 거기서는 거짓말을 못 때릴 것 같은데 지금 지표들 나오는 거 보면 네, 그래서 요동을 칠 예정에 있으니까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위로 상승의 낙관. 그 다음에 13,000까지는 열어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예, 지금 흐름상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잘 보시면서 그러면 반도체 지수는 어떤데 예, 확실하게 페이크인 거 보이시죠? 거래량 안 들어왔죠? 예, 하락할 때 거래량보다 반등의 거래량이 더 약하죠. 그러면 이거는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다시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올 가능성 어제 1.5% 올랐는데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S&P 500 다시 이 추세를 돌파하는 네, 다시 안착하는 그런 흐름인데 다시 고점 도전 자, 그 다음에 거래량 만족할 만한 게 못 된다. 그러면 네, 앞으로 상황이 좀 별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네,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매물대기 때문에 그래요. 고점이 형성이 됐고 더 올라와 봐야 4,100선 4,150선 요 정도까지만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 예. 지금 박스 하단, 상단 또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이런 상황들 거래량도 만만치 않고 그죠? 작습니다. 거래량. 자, 그다음에 다우, 네, DIA 얘는 더 적어요. 네, 페이크라는 게 확실하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더라도 여기 횡보 구간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어떤 거죠? 세력들에 의한 네, 옵션 시장에서의 치고받고 그래서 이거죠, 이거 결국에 네, 푸컬 옵션에 대한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내려오면 이게 요렇게 되면 제가 인정을 합니다. 뭐로 상승으로 간다. 근데 옵션이 지금 풋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따 저녁에 뵙고요. 네, 코스닥 100 종목 한번 내부를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하시고 그래서 뭐 단기로 잡술 분은 아직까지 숏 포지션이니까 뭐 잘 해 보시고요. 제 영상은 참고만. 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세요. 지금 시장은 연습하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